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3번 전개와 전기력 선인입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이제 전하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전하도 어떤 이제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하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력에 관련된 힘, 에너지 장을 갖다가 뭐라면 전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력이 비치는 공간을 전개란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 공간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이 에너지 영역을 갖다가 무엇이라 한다? 정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아주 최소로 분포되는 아주 작은 그런 에너지 공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하면 전기 에너지가 최소되는 전하 분포의 전개를 무엇이라 한다? 정전기라 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전개의 세기를 구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우리 이제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전개의 세기. 자, 보통 여기 이제 그림상에 오면 2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X, 그 다음에 여기가 Y, 여기가 G 이런 공간이 있고요. 자, 요 점에 원점에 바로 이제 Q라는 이런 전하가 존재를 합니다. 자, Q라는 전하가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그럼 이제 Q라는 이제 전하에서 뭐가 나가겠어요? 전기력이 나가겠죠. 전기 힘이 이런 식으로 가상의 힘이 나갈 겁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기력이 미치겠죠. 전기력이 미치는 이런 공간에다가 무엇을 놨을 때 이런 영역에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이라는 아주 작은 정전하를 놓았을 때 요점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이 정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전개의 세기 또는 전장의 세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다가 하면 전장 또는 전개 중에 임의의 점에 단위 정전하 플러스 1쿨롱입니다. 플러스 1쿨롱을 요거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자, 물론 얘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진공 상태다 보니까 요 놈이 갖고 있는 이제 매질은 뭐가 돼요? 유전율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고 플러스 Q. 그다음 여기 이제 플러스 2라는 이제 단위 정전하가 있어요. 자, 그럼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 같은 경우는 요 놈을 갖다 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전개의 힘이 작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다. 자, 마이너스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쪽으로 또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렇게 구성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전하에 따라서 이거를 밀거나 또는 당기는 쪽에 힘이 작용하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자,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전장의 세기 또는 전개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크기를 또 한번 표현해 볼까요? 힘의 크기. 자, 요때 힘은 이제 바로 전개의 세기가 되겠죠? 전개의 세기니까. 자, 4파이 입순으로 R 제곱에 요놈과 요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Q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1쿨롱은 뭐 곱해나 많으니까 똑같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전개의 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4파이 입순제곱의 일값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요. 그 다음에 R의 제곱에다가 Q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그런데 우리 쿨롱의 힘은 어떻게 되죠? 자, 쿨롱의 힘. 이전 시간에 했잖아요. 쿨롱의 힘이라는 것은 F는, 자, F는 4파이 입시는 제로에다가 R 제곱에다가 자, Q1, Q2가 됩니다. 두 전하 사이의 작용 힘이잖아요. 그럼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자, 여기는 Q가 두 개니 얘는 Q가 하나야. 자, 따라서 무슨 얘기냐? 그 Q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4파이 입시는 제로, 그 다음에 R의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예요? 아하, 전장의 세계 또는 전개의 세계 되죠. 자, 따라서 전하 Q의 작용 힘은 F는 Q이라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네. 그렇죠? 여기 가능하겠죠? F는 Q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 2 대신에 Q분의 F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같은 거죠? 자, F는 힘이고 그 다음에 쿨롱은 자, Q는 전하니까 단위는 쿨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바로 뉴턴 퍼 쿨롱이 된다. 이게 이제 전개의 세기다 이런 얘기죠. 전개의 세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뉴턴 퍼 쿨롱을 가지고서 우리 단위를 갖다 한번 환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단위를. 예, 전개의 세기 단위. 자, 뉴턴 퍼 쿨롱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위아래 미터를 곱해주고요. 자, 쿨롱 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뉴턴 미터는 뭐 에너지 줄이 되죠? 자, 줄이니까 그러면 줄 퍼 쿨롱에다가 미터가 되고요. 요 줄 퍼 쿨롱 뭐예요? 자, 요 줄은 에너지 단위고 그 다음에 이거는 Q 전하의 단위입니다. 즉 뭐가 나와요? 볼트가 나오겠죠. 볼트. 그래서 볼트 퍼 미터 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V라는 것은 전류 곱하기 자, 뭐예요? 저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길이 미터가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제 전개의 세기 단위는 지금 이렇게 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근데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뉴턴 퍼 쿨롱하고 볼트 퍼 미터는 같은 놈이다라는 거, 자,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위는 이런 단위도 있고 볼트 퍼 미터는 단위도 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볼트는 이제 전압인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는 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계산이 가능하냐면 R분의 V로도 계산이 가능해요. 뭐가? 전개가. 그 전개의 세기는 R분의 V로 계산을 할 수가 자, 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라고요? 자, 전이에요, 전이. 자, 이거는 뭐예요? 자,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이 점전에 의한 전이 자, 이 점전에 의한 전이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거리를 곱해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다 해보면 4파이 입시는 제로 R 제곱에다가 Q에다가 R을 해줘요. 자, 그럼 뭐 나와요? 4파이 입시는 제로 R에 자, Q라는 이런 전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얘가 전위예요. 전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에 반비례하잖아요. 거리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개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자, 뭐예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개는. 그 다음에 쿨롱의 힘이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마찬가지로 반비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겠죠. 자, 전개의 세기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 우리 교재에 또 다른 식의 표현이 하나 더 있죠. 다른 식의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식의 표현이에요? 자, 바로 극한, 리미트. 미소 전하의 크기가 0으로 갈 때, 그렇죠? 0으로 갈 때. 자, 미소 전하에 따른 미소 힘의 자, 크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전개의 세기다 이렇게 자, 정의를 한 겁니다. 요게 결론은 뭐랑 같아요? Q분의 F랑 같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요걸 어떻게 밀어내는데, 자, 거리가 이제 전화로부터, 자, 무한원까지 쭉 가게 되면 얘는 이제 무한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한점이 됐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전개의 세기는, 자,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결국은. 자,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림에서 지금 보면, 자, 거리에 대해서 R0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저 R0가 어떤 의미죠? R0. 요게 1장에서 배웠던 이제 벡터인데, 무엇을 나타내는 거 이렇게 가고 있다 방향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위 벡터라고 하죠. 단위 벡터. 근데 보통 A로 표현했잖아요. 자, 단위 벡터라는 것은 바로 크기분의, 자, 크기분의 벡터죠. 그렇잖아요. 크기분의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거리에 따른, 자, 좌표가 만약에 x, y, 자, g다. 이렇게 거리에 따른 이제 좌표가 자 있어요. 그 요 놈을 갖다가 우리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xi 플러스 자 y의 j 플러스 자 g에다가 k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요 놈의 크기는 뭐예요? 자 r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루트에다가 피타고라스로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g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걸 갖다 구해가지고, 자, 따라서 이 전개를 갖다가, 자, 벡터로 표현한다면, 크기에다가, 자, 바로 뭐예요? 이렇게, 자,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가, 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크기 곱하기 거리 벡터 크기분의, 자, 거리 벡터다. 요렇게 해서 이 전개를 갖다가 벡터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전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전기력선의 성질. 첫 번째 보면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개 방향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공간상에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자, Q라는 이제 전하가 있습니다. 자, Q라는 전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갈 때,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자, 플러스 1콜롱의 단위 정전화가 있을 때, 자,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이거잖아. 이게 전개잖아. 그죠? 그럼 전개의 방향하고 여기서 나가는 이 방향은 전기역선 방향이죠. 플러스는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는 들어온 거니까. 자, 그 얘기예요. 전기역선 방향은 전개 방향과 같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무엇을 갖다 올 수 있어요? 접선을 갖다 올 수 있는 거지. 접선을. 이게 곡선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긋는 게 접선이잖아요. 자, 이 접선의 방향하고 전개의 방향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자,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더라. 이런 얘기죠. 자, 점전화가 있습니다. 점전화. 자, 플러스 Q라는 점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점전화로부터 자, 이렇게 공간상으로 뻗어 나가는 전기력선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쭉 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전기역선이 쭉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으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자, 기준점을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쭉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어떤 자, 면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이죠. 자, 면을 갖다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 중심점이고 요건 이제 반경을 R이라 하고요. 이런 이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공간상에 요 면, 요 아주 작은 미소면, 요 면을 갖다가 미소면이라 하고 여기를 갖다가 뭐가 지나가요? 자, 이런 식으로 통하는 미소 전기력선의 수가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고관계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고관계를. 자, 그러면 미소 면적을 통과한 자, 미소 전기력선 수 이게 이제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는 거죠. 이 전기력선 밀도는 무엇과 같다? 자, 바로 전개의 세기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 요관계를 갖다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DN은 자, 2에다가 DS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걸 갖다 접근하게 되면 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선수가 나올 때고요. 자, 인테그랄 S에다가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NDS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게 지금 면에 대한 뭐예요?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자, 법선 벡터. 근데 요거를 자, 표시를 갖다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생략을 많이 합니다. 자, 면에 대한 이제 법선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 얘는 자, 2에다가 S에다가 DS니까 자, 2의 S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2S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전기력선 수. 그러면 점전화에 의한 전개의 세계에다가 요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면적이 되는데 공간상의 면적인데 이게 지금 뭐예요? 구잖아요. 구. 자, 구의 겉면적이 구의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가 가지고 있는 전개의 세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뭐 했잖아. 점전에 의한 전개의 세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의 제곱의 Q에다가 그 다음에 요의 구의 면적 반지름을 여기서 R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뭐예요? 4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뭐나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Q. 자 따라서 폐곡면을 통과한 전기력선 수를 n이라고 한다면 자 인테그랄 s에 자 2의 ds를 한 값은 q라는 전하를 갖다가 입실론 제로로 나눠준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전기력선이 자 출입을 한다 이거 출입. 플러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전하. 이게 마이너스 전하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우스 면에 대해서 들어가는 놈이 존재해요. 들어가는 놈. 들어가는 놈은 마이너스고 여기서 이 면을 통해서 나가는 놈은 뭐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만큼의 전기력선이 출입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뒤쪽에 나와요. 가우스 법칙.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가지고서 이제 전기력선 밀도가 전기의 세계가 같으냐. 자, 해보자 이거예요. S분의 A죠. 그쵸? E는 S분의 A잖아요. 그럼 S는 면적이니까 4파이 Q라는 전화부터의 거리를 갖다가 R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전기력선 수는 입시온 제로분의 Q니까 입시온 제로의 Q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 정리하면은 4파이 입시온 제로 R의 제곱에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자 전개의 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기력선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놈을 갖다가 다시 자 인테그랄 S에다가 입시온 제로 여기다 곱해요. 그러면 입시온 제로에 자 2가 되고 DS가 되고요. 자 Q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놈을 갖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D라고 쓰고요. 전속이라고 그래. 전속. 자 Q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공간상에 뭐가 있으면 전속이 존재하면 뭐해? Q개만큼의 전속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제 가우스 법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우스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력선 수, 이거는 전속선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속수 또는 전속선 수. 그러니까 이거는 매질에 관계없고, 자 이거는 유전율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단위 전하에서는 입시온 제로분의 한 개의 전기력선이 출입한다. 단위 전하다. 얘가 지금 뭐니까 1이니까 입시온 제로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입시온 제로 값은 우리 얼마 배웠어요? 자, 바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한 개에 해당되는 전기력선이 출입을 하더라는 얘기죠. 1쿨롱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전기력선은 정전해서 부전화로 끝난다. 그렇죠?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플러스 전기력선, 마이너스 전기력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性자체, 성질 자체가 나가요. 자, 플러스는 나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는 끌어당겨요. 그러면 이게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 중요한 겁니다. 정전하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항상 뭘로 가요?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알아두시고.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고 연속이다. 이런 얘기죠. 전하가 없으면 전기력선 없으니까 연속이다. 그 얘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불연속이다 이거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나니까 이제 불연속이라는 얘기고. 6번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해서 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랑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위고요. 전위. 그다음에 그라디언트는 이제 뭐냐? 기울기, 구배, 경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는 전개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V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전위 경도라고 그래요. 전위 경도. 자, 전위 경도. 자, 이 전위 경도는 전개와 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Q라는 전하가 있고 점전하가 있고 플러스 1에 단위 정전하가 있을 때 요놈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전개의 색이잖아요. 그죠? 자, 쭉 가가지고 자, 거리가 뭐가 됐을 때 여기는 거리가 자, 무한점은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이 지점에 자, 뭐가 가 있어요? 플러스 1콜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콜롱을 갖다가 다시 자, 임의의 점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와 전개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은 무한 원점으로부터 무한 원점은 전이가 0이에요. 0전입니다. 무한 원점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 단위 정전하 플러스 1을 갖다가 자, 끌어올리는데 자, 필요한 1의 크기를 전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중에 배워요. 일단 요 관계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라디언트는 반드시 어떨 때 스칼라 함수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스칼라 함수에. 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V하고 같은 게 뭐예요? 자, 바로 나블라 V죠? 나블라 V.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블라라는 것은 라운드 X에 라운드에 I 플러스 라운드 Y에 라운드 J 플러스에다가 라운드 G에 라운드에 K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V예요.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 패곡선 내림이 없다. 패곡선 내림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개의 비회전성을 뜻한다. 전경계에서는. 자, 즉 보존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개 비회전성 보존장이다. 요거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거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나와요. 이쪽으로 자 나오는데 자 거기서 다시 보면 되고 일단은 요 관계를 아시면 자신만으로 패곡선 내림이 없다. 두 개의 전기력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게는 뭐냐? 전기력선 자체가 상호간의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전기력선과 전기력선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과 요거와 요거 사이는 뭐예요? 반발력이기 때문에 밀어내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 되는 거고요.
교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놈이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9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직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직교한다.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Q라는 전하가 있고, 그다음에 자, 이 플러스 Q라는 전하로부터 자, 일정한 거리만큼의 자, 전위가 예를 들어서 1V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1V. 그다음에 여기도 1V. 좀 크기를 좀 줄까요? 자, 10V라 할까? 자, 10V. 10V. 그러면 10V. 자, 1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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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V 이런 10V인 요 점을 갖다가 이렇게 다 이은 거예요. 자, 쭉 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어서 보다 보니까 전위가 다 똑같다라는 이게 이제 등전이면이다 이런 얘기죠. 등전이면. 그러면 이 등전이면을 기준 잡았을 때 요 전기력선은 자, 어떻게 나갑니까? 수직, 직교다 이런 얘기죠. 항상 수직이에요. 항상 수직. 직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등전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 구성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V, 그다음 여기 떨어진 거리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전위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8V짜리, 요거 8V짜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V인 지점을 갖다 이렇게 이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등전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등전이. 그렇죠? 그러면 등전이면도 마찬가지로 교체해요, 교체하지 않아요? 교체하지 않지요. 등전이면도 교체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면을 따라서 단위 전하가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일조하기 때문에 이때 에너지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일조했을 때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려면 일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을 했다 얘기죠. 그러니까 단위 전화 딱 이렇게 이동하든지 또는 여기 놈을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자, 바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작용해서 일이 존재하지만 이런 등전이 면을 따라서 일조할 때는 자, 일의 크기는 0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도체 내부에서 전기력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체 내부에 전기력선은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도체 표면에 존재한다.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번째, 전기력선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출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도체에다가 도체 전하를 주게 되면 전하가 어디에 이렇게 표면에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Q에 전하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하 표면에 있는 걸 다 더한 것이 자, 바로 플러스 Q의 이런 전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다 만약에 이제 가상의 전하, 자, 플러스 1을 줬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하니까 밀죠. 요거 밀겠죠. 그렇죠? 밀죠. 그 다음에 반대쪽 밀죠. 자, 요거 밀겠죠. 그 다음에 요놈 밀겠지. 그러면 요놈이, 자, 요놈이 지금 뭐예요? 움직이, 안 움직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상호간에 반발력이 적용하다 보니까 어디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밀고다 보니까 표면에만 존재해서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전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력선도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도체 내부에 인위적으로 전하를 주었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하는 거지. 보통 대전을 시켰다 그러면 어디에? 표면에만 모여있게 된다고요. 자,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선 도체 표면 수직으로 출입한다.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는 거. 자, 나가면 수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체 표면에 항상 수직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12번째, 전기력선은 무한원점에 끝나거나 무한원점에 오는 것이 있다. 무한원점이 끝난다. 그럼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는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무한원점까지 갑니다.
자, 쭉 가가지고 마이너스를 갖다 못 만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딱 봤을 때는 뭐야?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자, 무한점에서 쭉 오다가 이렇게 오는 놈들이 있겠지.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한 원점에서 오는 것이 있다. 13번 무한 원점에 있는 전하까지 합하면 전하의 총량은 0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전기력선 방정식이에요. 자, 이 전기력선 방정식도 중요하죠. 자, 전기력선의 방정식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전개의 새끼가 있을까요? 전개의 새끼가. 자, E라는 전개가 EXI 플러스 자, EYJ 플러스 자, EG에 K라는 이런 이제 전개가 있다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럼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G, 그쵸?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만큼의 전개 크기가 자, EX가 있고, 그 다음에 EX가 있고, 여기서 자, E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자, 뭐가 있어요? 자, EG의 크기가 자, 이렇게 자,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존재했을 때 이제 크기를 갖다 표현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으면 얘가 이제 바로 뭐예요? 자, 전개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X, Y, G 공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전개의 크기를 갖다가, 자, 전개의 크기를 일정한 이런 크기만큼 자, 변화 줬어요. 자, dx만큼 전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뭐도 바뀌어요? 자, 얘도 바뀔 테고, 그 다음에 요놈도 자,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이제 변화가 따졌으니까 여기까지 더 자, 크기가 자, 이렇게 이동이 될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간상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자, 그려지겠죠? 조금 이제 변화가 될 거죠. 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전개가 자, 미소 크기만큼 변화가 됐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개 크기도 자, 뭐가 돼요?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만큼 변화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뭘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비례식을 쓸 수 있는 거죠. 미소 길이 dx, dy, dg는 바로 ex와 ey와 자, eg의 b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한 그만큼 변화시키면 마찬가지로 전개도 이렇게 변화가 자,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거 xy가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다. 자, xy 공간이다. 그럼 dx 대 dy는 EX 대 EY가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 EX의 DY 이거는 DX의 EY 한 거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EX분의 DX 한 값은 자, EY분의 DY 한 거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놈과 요거 그리고 요거 자, B를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dx하고 dg 자, 요거는 ex하고 자, eg 이런 b죠. 이렇게 dg에다가 ex 요거는 dx에다가 자, eg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ex분의 dx 한 값은 뭐분의 뭐 한 것 같아요? 바로 eg분의 자, dg 한 거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EX분의 DX는 EY분의 DY이고 요거랑 같으니까 자, 따라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뭐가 나온다? EX분의 DX는 EY분의 DY는
자, 이 지분의 자, dg다 이런 이제 식이 나오죠. 요게 바로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요게 램이에요. 요게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자,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갖다 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정전계는 무엇이냐? 전개 에너지가 최소되는 전압분포 전개다.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고 최소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1번. 자, 4번. 전기력선의 기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뭐 하세요? 전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전기의 방향과 일치한다. 맞죠?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향한다. 3번. 전기력선은 자신만으로 폐곡선이 된다. 이게 아니죠. 폐곡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뭐예요? 로테이션 E는 0이다. 자, 나블라 크로스가 되는 거죠. 전개의 비회전성을 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전개가 0이 아닌 곳에서 전기력선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도체가 있으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표. 자, 5번 봅니다. 정전기와 관한 다음식 중 표현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모았는데, 자,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뭘 갖다 놓고 단위 정전압 플러스 1콜론 놓고, 자, 플러스 1콜론 놓고 요놈을 갖다가 이제 일정한 전개의 크기로 요놈을 일조를 시켰을 때, 일조를 갖다 시키게 되면 요놈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는 얘기죠? 자, 바로 주의 적분이죠. 주의 적분. 이렇게 패를 따라서 적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주제권 요거.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자, 미소 길이만큼 적분하게 되면, 자, 요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뭐예요? 회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자, 면이 회전하는 거잖아. 이게. 자, 회전에 의해서 이제 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놈을 갖다가 자, 면적분이고요. 로테이션 E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N의 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면에 따른 이제 법선, 자, 벡터가 되는 겁니다. 얘가 뭐 나온다? 0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전계는 에너지 보존장이기 때문에, 자, 보존장이기 때문에 바로 비회전성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요놈이 이 폐곡면을 따라, 폐곡선을 따라서 일조하게 되면, 자, 바로 1의 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전개도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있고, 그렇죠? 요놈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이버스 D는 로다. 자, 다이버스 D는 로다. 요게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에요. 자, 가우스 법칙의 자, 미분형인데, 이런 이제 공간상에 자, Q라는 이제 전하가 있다. 그럼 Q라는 전하로부터 전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속이 나올 텐데, 이 면에 대한 거, 바로 DS한급이는 요 놈을 갖다가 최적에 대해서 뭐한 것 같다? 발산되는 전기력선을 자, 최적 적분한 크기와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온다? 바로 Q라는 전하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이 Q라는 전하를 갖다가 최적 적분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자, 바로 로의 V의 dV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자,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할 수 있다. 아이고, 다이버스 D네. 그래서 다이버전스 D가 뭐가 나와요? 자, 로 V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 자, 다룰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원래 요거에 대해서 앞쪽에 요거 있었잖아요. 왜? E의 DS는 입시원제 여러분의 Q가 있었잖아. 그렇죠? 여기다 가세요. 여기다. 그러면 S에다가 입시원제 E, 자, DS는 뭐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S에다가 D가 되는 거죠. D.
전속 밀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ds, 자, q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면이고, 면을 갖다가 이제 뭐로? 이제 발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이버시티 dv. 그 다음에 요거는 최적 전하 밀도를 이제 전하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의미는 이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자, 공간상에 고립된 전하가 존재하고, 자, 고립 전하로부터 자, 전속이 발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고립된 전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보죠. 진공 중에 있는 구도체의 일정 전하를 대전시켰을 때 정전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자, 물어봤어요. 자, 구도체 전하를 대전시키면 전하는 어디에만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느냐? 바로 표면에만 이렇게 자, 모이게 됩니다. 기본 성질 자체가. 그래서 도체 표면과 그 다음에 외부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일정에 대전시키면 에너지가 분포하는 공간은 자, 바로 이 공간이 되니까 이런 공간 이렇게 에너지가 분포가 될 겁니다. 10번. 정전기에서 도체에 주어진 전하의 대전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도체 표면에 분포하고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을 형성한다 돼 있어요. 등전이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전이면. 자, 플러스 Q 해주면 이제 표면에만 쫙 이렇게 전하가 자, 모여 있게 되죠. 그죠? 이렇게 모여 있게 되고요. 자, 근데 만약 이 지점에 이제 플러스 있다 그러면 자, 밀고, 그죠? 그래서 밀고. 그러니까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만약에 여기 이제 플러스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여기서 작용하는 거 밀고, 여기서 작용하는 밀고, 힘의 크기 똑같은 거니까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공간, 여기서는 어딜 가도 에너지가 자, 뭐예요? 일을 갖다 하지 않아요. 일이. 가만히 이제 있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갖다 뭐로 보는 거예요? 등전이로 보는 겁니다. 등전이. 자, 그래서 등전이 내부전이나 표면이나 전이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전개는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자, 표면의 수직이다. 자, 수직으로 들어오거나 수직으로 나가거나 되는 거고. 4번 전하 밀도는 곡률 반지름이 작으면 작다 이런 얘기. 곡률 반지름, 곡률 반경, 휘어진 정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자, 요 부분은 곡률 반지름입니다. 그럼 곡률 반지름은 요게 작죠. 작다. 그렇죠? 요거는 크다. 그 다음에 곡률, 휘어진 정도 얘가 크죠. 곡률이 크다. 휘어진 정도. 곡률이 작다. 자, 그랬을 때 전하는 어디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질 자체가 자, 곡률이 큰 쪽으로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자, 휘어진 정도. 삐쪽할수록 전하가 잘 모여요. 그래서 우리 피레침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삐쪽하게 만드는 거죠? 되고요. 그 다음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곡률이 클수록 전하 밀도가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크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대전도체의 내부 전위는 자, 등전위와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전도체의 내부 전위는 등전위와 같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22번. 자, V는 3x제곱 y 마이너스 y 3승치 제곱에 대하여 그라드 V의 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다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자, V는 마이너스 라블라의 V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마이너스에다가 이 라블라는 라운드 X의 라운드의 V, 그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J, 라운드 G의 라운드 V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IJK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요거 라운드 X의 라운드 V. 자, 하나씩 같이 해보자. 하나씩. X의 라운드 V 해봅니다. 그 요 놈을 갖다 지금 X로 자 미분하는 거예요. 자, 요게 X 있죠? X제곱이 있죠? X제곱하면 뭐 나와? 2X. 그렇죠? 그러면 2X에다가 3I에다가 2X를 곱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있어요. X. 없죠? 없으니까 0 끝났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Y로 합니다. Y. 자, 여기 지금 Y가 있어요. 자, 그러면 3X 제곱에다가 자, 1을, 요 Y를 갖다가 미분하면 1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뒤에 Y 있죠? 자, Y 삼성하게 되면 뭐 나와요? 3의 Y의 제곱에다가 G의 제곱은 상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놈을 자, G로 미분합니다. 자, G. 여기 없죠? 여기 G 있죠? 그럼 마이너스, 요거만 하면 되네. 자, Y 삼성은 이제 상수. 그 다음에 G 제곱은 2G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Y 삼성의 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6XY니까 대입합니다. 6에 X는 뭐? 1, Y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놈은 3X제곱이에요. 3X제곱이니까 3에다가 X1 제곱, 마이너스 3에 Y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자, G가 얼마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요거 계산하면 3에 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4, 플러스, 그죠? 그럼 얘는 12, 그럼 마이너스 9. 자, 요거 마이너스 2에다가 Y 마이너스 2의 3승에다가 G는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8 나오겠죠? 마이너스 8에다가 16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네. 16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입하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네. 그죠? 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12i 플러스 마이너스 9j 그 다음에 플러스 16k니까 12i 플러스 9j 마이너스 16k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이제 3번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나오면 참 기 빠지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머리도 복잡해지고 막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행인 거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만 잘 기억하면 돼요. 편미분한 방법과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는 나블라 V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25번입니다. 이것도 참 만만치 않아요. 점전에 의한 전위가 함수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0일 때 점 2, 1에서의 전위 경도는 몇 볼트 퍼 미터이냐 이렇게 모았어요. 전위 경도 뭐야? 전위 경도. 그러니까 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마이너스 그라디언트의 자,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뭐에 대해서 자, 라운드 X의 라운드의 VI 그죠? 플러스에다가 라운드 Y 라운드 VJ 플러스에다가 라운드 G에다가 라운드 V의 K인데 요거 지금 보니까 G가 없잖아요. 다행인 건 얘는 0이네. 그쵸? 0이니까 지금 IJ만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분수야, 분수. 그럼 우리 뭐냐면 요게 있어요. 부분 분수. 자, 부분 분수 미분법. 자, G분의 F를 갖다가 미분한다. G분의 F. 그럼 이때는 G의 제곱, 밑에 거 제곱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먼저 미분하고 밑에 거를 곱해 주고 자, 위에 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해서 자, 곱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해볼까요? 그러면 X로 자, V를 갖다가 자, 미분합니다.
라운드 x 라운드의 v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10이다. 그렇죠? 그 10은 f, 요거 밑에 거는 g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 요거 밑에 거. 뭐 전체 제곱을 써야 되겠죠? 전체 제곱에다가. 자, 위에 거 미분하면 상수니까 0. 0에다가 할 거 없이 뭐 0. 마이너스. 위에 거 그냥 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해. x, 2x죠? 자, 요거 y. 내 거 아니니까 0. 그러면 요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0x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자, 뭐로? y로. 자, y로 해줍니다. 그럼 결과 똑같이 나오죠? 결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마이너스 20의 y 나오겠네. 그렇죠? 같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위에 거 미분해서 밑에 거 곱하고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에다가 밑에 거 하면 요 2y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성돼 있죠. 자, 따라서 요거를 정리해 주면 자, 제곱분의 자, 1에다가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20 쓸까요? 그냥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x, y죠? xy xi 플러스 y의 j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x가 얼마야? 2, y가 1 제곱이요. 마이너스 20. 그리고 얼마야? 4에다 오니까 25. 25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x는 2, i 플러스 y는 1, j.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2i 플러스 j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이렇게 나온다. 상당히 좀 어렵죠? 문제 풀기가. 자, 27번입니다. 도체 표면에서 전개인은 EX, AX 플러스 EY, AY 플러스 EG, AG이고 자, 도체면과 법성모의 미소길이 DL은 DX, AX, DY, AY 플러스 DG의 AG일 때 다음 중 성립되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전기력선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지금 y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 같고 이렇게 곱한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립되는 거는 뭐 2번이다 이런 얘기지. 자, 29번 봅니다. 전위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전위받는 전기역선 방정식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기역선 방정식을 그쯤하는데 전위는 이제 스칼라고요. 전개는 벡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개 크기를 구하려면 자, 뭐 해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나블라 V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라디언트 V니까 마이너스 나블라 V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나블라 XY 나왔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라운드 X의 라운드 VI 플러스 라운드 Y의 라운드 VJ 요거만 해주면 되죠? 왜냐면 K는 없으니까. 그쵸? 이게 G가 없잖아요, G가. XY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X의 라운드의 자, V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요. 자, X 해주면 요건 2X. 자, X로 Y 해주면 0. 그죠? 그러니까 2X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Y.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자, 요거는 0. 그렇죠? Y제곱은 2Y. 그러니까 얘는 뭐 2Y 남겠네. 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에다가 2xi 마이너스 2y의 j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뭐예요? 2x, 이게 지금 뭐 2y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x분의 dx는 자, 2y분의 dy 아니에요. 그죠? 대입합니다. 자, 2x가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2x 자, 분의 dx 이거는 마이너스 2y분의 dy 자, 마이너스 없애주고 그럼 뭐예요? x분의 1 dx는 자, 이거는 y분의 1 자, dy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수정됩니다. 그럼 요거 크기 구하려면 이제 뭐예요? 자, 일단 적분해야 되겠네. 크기 갖다 구하려면 적분.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인테그랄 해줍니다. 적분하면 x분의 1을 갖다가 dx 해주면 뭐 나오냐면 자, 바로 로그의 x에다가 자, 로그의 k1이라는 상수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로그의 y가 나오고요. 플러스에다가 로그의 k2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부정적분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로그의 x 마이너스 로그의 y가 되는 거 이거 넘어가면 로그의 k2 마이너스 로그 k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 정리하게 되면 로그 y분의 x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놈은 로그 k1분의 k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 지워지죠? 자, 따라서 y분의 x는 이거는 똥째로 뭐예요? k라고 해야 돼. 자, 그다음 y분의 x는 k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y는 k분의 x다. 이렇게 자,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자,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 k분의 1도 뭐 상수니까, 그죠? k분의 1 상수니까, 자, 여기서 a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x.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4번으로 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이걸 자, 상수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k분의 1을 갖다가 a로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전개가 마이너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마이너스나 또는 플러스 똑같은 부호가 x, y가 주어졌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y는 kx 꼴이 나와요. ax나 kx 꼴 나옵니다. 자, 일단 알아두세요. 자, 30번. 전개인은 x분의 2 ax 플러스 y분의 2 ay일 때 점 2사를 통과하는 전기역선의 방정식을 자, 계산해라 이런 얘기죠. 전기역선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2x에 자, 뭐가 돼요? dx는 자, 2y분의 dy 해서 자, 저기 이제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자, 대입해 보는 거죠. x분의 2의 dx는 자, 이거는 뭐야? y분의 2의 자, d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거 딱 해서 올라가면 그러면 얼마 돼? 2분의 x의 dx는 그렇죠? 2분의 y의 자, dy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뭐야? x의 dx는 y의 dy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적분합니다. 이거 적분. 자, 적분하게 되면 요 놈은 이제 1승이 있는 거잖아. 여기. 요것도 1승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1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상수 나올 테죠. 자, 뭐 k라고 할까? k1. 그 다음에 요쪽 이 부분. 자, 이 부분. 그럼 마찬가지로 1 플러스 1에다가 1의 y의 1 플러스 1승에다가 요거 k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예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k1은 2분의 1의 y제곱 플러스 k2가 되는 거니까 요거 넘어갑니다. 자,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k2의 k1이다. 근데 요걸로 갖다 그냥 k로 하자 이거예요. k. 자,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가 넘어가면 뭐 2k 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표현 자체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2하고 4란 말이에요. 2하고 4. 자, 지금 보면 x 대신에 2를 넣고요. 2의 제곱이고 y 대신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나오잖아. 4하고 요거 16이니까 그럼 얼마에 4하고 16이니까 1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바꿔 쓰면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자, 뭐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자, 있는 거죠. 아셨죠? 이런 이제 부분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1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답이 몇 번이? 2번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쉬운 방법. 이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에 방정식 구했잖아요. 자, 2하고 4가 있잖아. x가 2고 y가 4죠? 자, 그럼 요거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럼 y, 자,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 자,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10이냐? 아니죠. 16에 4니까 20 나와야 되니까 이거 틀렸잖아. 그 다음에 요거. 자, 2의 제곱 플러스 마찬가지 4의 제곱이니까 16, 이거 틀렸고. 이거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10인데 틀렸어. 그 맞는 거 요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사실. 뭐 엎어치나 둘러치나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요런 거 나오면 대입하면 끝나.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45번 봅니다. 전개 중에 단위 점자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을 그 점에 있어서의 무엇이라 하느냐. 전개의 색이라고 한다. 46번. 전개의 단위가 아닌 것은 뉴턴 퍼 쿨롱 맞고 볼트퍼미터 맞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볼트니까 IR이잖아. 맞죠? 그 요거는 왜 틀렸냐? 자, 뉴턴 쿨롱에다가 미터하고 여기다 미터 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뉴턴 미터를 줄, 쿨롱 미터 이렇게 표현해야지. 자, 그러니까 요게 잘못 썼죠? 쿨롱 퍼 줄이 아니고 줄 퍼 쿨롱으로 표현하지. 줄 퍼 쿨롱. 이게. 그러니까 이름을 줄 퍼 쿨롱. 그 다음에 미터분의 이렇게 쓰면 맞죠. 3번이 됩니다. 자, 49번. 진공중에 놓인 1마이크론의 점전에서 3m 되는 점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진공중에 여기 점전화를 1마이크론을 놨다. 근데 여기가 얼마야? 3m다.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물어본 거죠.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크기는 9 곱하기 10의 구성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3m. 자, 그리고 1 마이크로. 자, 요거니까 얘랑 지우고 10의 3승 나오네요. 자, 50번 봅니다. 반지름 10cm, 공기 중에 전압 10V를 가했을 때 전위 경도는 얼마냐? 전개의 세기는 평등 전개다. 이렇게. 볼트 퍼 미터 구하셨어요. 볼트 퍼 미터. 자, E는 D분의 V잖아. 그죠? E는 D분의 V. 자, 따라서 V가 10, 0.1. 그러니까 얘는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자, 54번 봅니다. 진공 내 점 300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의 전하가 있다. 이때 점 640인 전개의 세기 및 전개의 방향을 표시한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모았어요. 자, 이렇게 XY 지점이고 진공 내 점 300, X가 3. 여기죠? 300이니까 여기에 지금 뭐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자, 여기 거기는 3이죠. 이런 이제 전화가 있다. 이때 점 64. 64니까 X가 6에 X가 6. X가 6. 그 다음에 Y가 얼마? 4. 요 정도 되겠죠. 그죠? 4. 자, 요 지점에 전개의 세기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여기가 6하고 4하고 0인 이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제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300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 그렇죠? 거리는 이제 벡터 개념이잖아요. 자, 그거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거리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줘요. 좌표로 보면. 그러니까 자, 6에서 얼마나? 3을 빼주면 i가 되고 x.
그 다음에 4에서 0을 빼주는 거죠. 4에서 0을 빼주면 J가 되고요. 플러스 0에서 0이 되는 거죠. 자, 0에서 0을 빼줍니다. K 이렇게 되겠네, K. 자, 그럼 요거는 3i에다가 플러스 4j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리 벡터 크기. 거리 벡터 요거. 그 다음에 크기는 루트에다가 3의 제곱에다가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어요. 크기는 5죠. 크기는 5. 자, 이렇게 됐을 때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방향 표시하는 단위 벡터는 우리 A라고 표현해. A. 문자로 A는 크기분의 벡터, 그렇죠? 5분의 3i 플러스 4j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크기 구해야 되겠죠? 자, 전개의 크기라는 것은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서 5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5의 제곱에다가 전하가 뭐예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승이지. 그럼 얘는 25분의 36이 나와. 이게 크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단위 벡터죠. 방향 표시하는 단위 벡터.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주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냐면, 자, 바로 전개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것보다. 그 다음에 뭐 전기역선 성질은 이제 뭐 한두 번 읽어보면 해결이 되는데, 전개의 세기를 갖다가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전기역선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자, 바로 전개의 세기. 두 번째는 전기력선의 방정식. 자, 이렇게 이제 정의 잡아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전개의 세기. 1번 단위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위. 자, 볼트 퍼 미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뉴턴 퍼 쿨롱. 요게 기본 단위죠. 제일 많이 쓰는 기본 단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로마 같은 것이 뭐예요? 자, 줄 퍼 쿨롱 미터. 요거랑 같다. 그쵸? 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기 계산입니다. 자, 점전의 크기 계산. 자, E라는 것은 Q분의 F랑 같고요. R분의 V랑 같고, 그 다음에 4파이. 입천제로 R제곱에, 자, Q거 9 곱하기 10의 구승에다가 R의 제곱에 Q다. 그쵸? 이렇게 크기를 갖다 계산한다. 자, 이게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Q는 전하, F는 힘, 뉴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전기력 선수 나타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얘는 인테그랄, 자, 2의 ds는, 자, 입시원 여러분의, 자,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폐곡면을 갖다가 통과하는 전기력 선수는 입시원 여러분의 Q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공일 때예요. 진공일 때 반드시.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전기역선 방정식. 전기역선 방정식은 2x분의 dx는 2y분의 dy이고, 그 다음에 2g분의 dg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위가, 자, v가 스칼라 함수죠. 스칼라 함수일 때 우리 전개의 세기 구하는 거 있었잖아. 전개의 세기. 자, 이러한 것은 마이너스 그라디엔트의, 자, V가 되고요. 바로 마이너스 나블라의 V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나블라는 라운드 X의 라운드의 I가 되고, 플러스에다가 라운드 Y의 라운드 J가 되고요. 라운드 G에다가 라운드의 K가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다가 자, 스칼라 V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블라 델 같은 거죠? 이런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 이런 적분할 때 이건 어떻게 된다? 로그의 x에다가, 자, 플러스 로그의 상수가 뭐 k1 뭐 이렇게 써보죠. 뭐 또 k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자, 이런 데 적분이 있고,
이 부분은 얘가 지금 x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조건을. 자, 그런데 만약에 x에 n이다, dx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n 플러스 1에다가 x에 n 플러스 1에다가 자, 원래는 여기 상수가 나오는데 보통 상수를 무시하죠. 이 부분을 자, 보통 이제 무시한다고 0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이제 구분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이게 어떨 때는 노고 나왔다가 어떨 때는 뭐 이게 나왔다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또 힘드니까 이런 정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모른다고 해서 또 뭐 입시학원을 가야 되느냐, 뭐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고. 이제 와서 수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자기학은 모든 공식을 다 증명하려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수학자지, 수학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을수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어진 공식 가지고, 나온 공식 가지고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최소한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 수학적인 기초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딥다 깊이 파려고 하면 파지나 이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면 너무 막 증명만 이렇게 욕심을 해요. 그러니까 증명하고 나온 공식을 못 외우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자,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